오늘날 운용 중인 5세대 Z 전투기도 적은 상황에서 차세대 공중 에이스를 맞이하는 것은 아주 뜨거운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15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이미 6세대 전투기를 만들었고 여러분에게 보여줄 준비가 되었어요. 항상 전장에 앞서 나가는 뛰어난 무기들을 선보이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군사력을 가진 미국은 거의 한 세기 동안 전 세계에서 초강대국으로 군림해 왔는데요. 가장 앞서 나가는 무기를 지니고 있다면 가장 강력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6세대 Z 전투기는 그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6세대 전투기의 특징. 5세대와 6세대 전투기 간의 차별점은 너무나 분명해서 지금까지 존재했던 최고의 전투기뿐만 아니라 전임자들이 도저히 상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6세대 전투기는 강력한 전투기여야 함이 분명했죠. 이런 철학에 따라 진정한 6세대 전투기라면 F-22, F-35 및 Z-20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며 훈련과 모의 전투 상황에서 그들을 압도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그렇다면 6세대 전투기는 그러한 높은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갖추어야 할까요? 그것은 거의 공상과학 소설에 나올 법한 전투기여야 하죠. 우리가 이전에 본 어떤 것보다도 UFO 등 외계 우주선과 더 비슷할 정도로 매우 진보한 미래의 Z 전투기를 예상할 수 있었어요.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기술은 Z기의 외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통합 센서 어레이로 바꾸어 기수 장착 레이더를 쓸모없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적 탐지기에서 방출되는 음파 탐지기 주파수에 정확히 맞춰서 조정하고 이를 무력화할 수도 있어요. 음파가 기체에 튕겨서 위치를 노출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차세대 Z 전투기는 무인 조종이 가능하며 이는 조종사가 벙커에 안전하게 위치한 채로 장거리를 제어할 수 있음을 의미해요. 5세대 Z 전투기의 특징. 5세대 전투기는 기본적으로 완전 무장하고 적과 교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매번 승리하는 스파이 전투기인데요. 다른 7개국이 자체적으로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시도했지만 그 중에서 중국만이 이를 해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오직 제한적으로만 운용할 수 있었죠. 다른 국가들은 프로젝트를 포기했거나 개발이 늦어져 완료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해요. 청두 J-20 마이티 드래곤. 중국은 군사적 주도권과 공중의 패권에서 최대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2017년 자체적으로 청두 J-20을 개발하며 미국의 두 전투기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J-20의 탐지 시스템과 상황인식 능력은 F-35와 비슷하지만 그다지 발전된 수준은 아니었어요. PL-15 장거리 미사일은 랩터의 AIM 120D를 쉽게 능가하지만 순전히 방어적인 장점으로 F-35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었죠. 로키드 마틴 F-21 랩터. F-22는 너무 뛰어나서 모의 전투에서 F-15와 맞붙었을 때 격추율이 108대 0으로 이전 모델보다 몇 발자국 앞서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랩터는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비행할 수 있는 트윈 엔진 다닐 파일럿 스텔스 전투기였으며 11,000파운드 이상의 화력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죠. 미 의회는 이 기술이 다른 국가와 공유되는 것을 막았으며 그건 동맹국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은 일본, 중국, 이스라엘, 한국, 호주 등이 이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에 강한 관심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역한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F-21 랩터는 여전히 공대공 임무에서 최고의 선택이지만 F-35는 전 세계의 어떤 전투기보다 전반적으로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로키드 마틴 F-35 라이트닝 II. 미국은 2016년 F-35 라이트닝을 탄생시킨 로키드 마틴과의 오랜 개발 파트너십을 통해 또 다른 콜라보를 이루어냈는데요.
디자인 케어는 공중전 형식의 교전에 명시적으로 사용되는 보다 지배적인 전투기를 만드는 대신 다용성과 유연성을 추구하기로 했죠. 이 전투기는 적 요격기를 처리하기 위한 외부 미사일과 높은 고도에서 사용하기 위한 내부 폭탄을 모두 운반할 수 있어요. 수직 착륙이 가능하여 다양한 항공모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이며 시속 1200마일의 초음속으로 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스토브리예요. 왜 6세대인지? 진정한 5세대 전투기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면 왜 6세대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건지는 납득이 어렵고 성공을 거둔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인데요. 프랑스, 독일, 영국과 같은 유럽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뒤처지게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6세대 개발에 뛰어들게 된 거죠. 차라리 다음 단계에 집중해서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려고 노력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5세대를 고집하고 있으며 러시아 수-57 펠론이 추후에 운용될 것으로 예상돼요. 그리고 2030년까지 인도, 한국, 터키는 새로운 전투기를 가동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설계 중인 다른 6세대 전투기. 당연히 미국의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정보는 극비사항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6세대 전투기를 본질적으로 구별해주는 명확한 특징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요. 미래 공중전투 시스템 FCAS는 파리 에어쇼에서 공개된 차세대 전투기이며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공동으로 제작한 전투기예요. 진정한 스텔스를 달성하기 위한 초음속 속도, 기체 디자인 및 코팅, 다중 작동 모드를 갖춘 이중 엔진 등 일부 기능들을 내세웠죠. 디자인 케어는 초음속 속도, 타겟화 에너지 무기, 드론 부대를 내보내고 제어하는 능력 등 뛰어난 화력을 제공하면서 SR-71 블랙버드와 약간은 닮은 모습을 나타냈어요. 미국의 6세대 전투기. 2009년 당시 마이클 P. 돌리 미 공군 장관은 미래의 공중 지배에 필요한 6세대 기술에 대한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확인했는데요. 놀랍게도 이것은 F-35의 개발 단계 중에 있었던 발언이에요. 미국은 항상 미래를 한 발 앞서서 먼저 준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죠. 이제 2020년 9월 미 공군은 신형 제트 전투기가 실제로 비행했음을 확인했으며 전투기 디지털 시스템 중 일부가 테스트된 상태였죠. 이 프로젝트는 NGAD, 즉 차세대 공중 지배라고 불려요. 이 전투기의 디자인, 능력, 시스템 혹은 군비와 관련해서 아직 공개된 세부 사항은 없는데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어느 회사가 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참여했는지조차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이것은 보잉과 로키드 마틴의 협력으로 진행되었으며 악명 높은 스컹크웍스 팀과 보잉 팀이 힘을 합쳤어요. 그들은 T-7A 훈련용 채태기를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밀어낸 주인공들이었죠. 그것은 놀랍도록 짧은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미 공군에 따르면 신형 전투기가 기존의 기록들을 깼다는 건데요. 그것은 이미 스컹크웍스 프로젝트에서 반복해서 보여준 업적들이죠. 우리는 또한 보잉팀의 효율성 덕분에 이것의 프로토타입이 거의 1년 만에 개발될 수 있었음을 인정해야 하죠. 중요한 점은 설계 단계에서 F-35 프로젝트의 비행을 테스트하는 데는 1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NGAD 전투기는 천여 비행을 하기까지 그보다 10분의 1의 시간이 걸렸죠. 이렇게 개발 주기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이것이 Z-20 및 수-57 라이벌 전투기를 압도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거라면 과연
템페스트에 계획된 것과 유사한 무기 시스템을 특징으로 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것을 보세요. 6세대 NGAD 전투기는 어쩌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출시될 수 있을 거예요.